우리 이제 그만 정리하자. 엄마하고는 이미 이야기 끝났어. 할인이 너도 그렇게 알고 있도록 해. 저녁 식사가 끝난 뒤 무겁게 내려앉은 침묵을 깨고 나온 아버지의 한마디였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정리를 하다니요? 누가 누구랑 정리를 한다는 말이에요? 20살이나 먹은 애가 왜 이렇게 말을 못 알아들어? 아빠랑 엄마 이혼하기로 했다는 소리다. 대체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혼이라니요? 이제야 우리 가족 다 같이 행복해질 일만 남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갑자기 이혼이에요? 아무튼 결정된 일이니까 하르니 너는 그냥 받아들여. 네 엄마는 이제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이 될 테니 너는 아빠랑 같이 사는 거다. 알았지? 나는 고개를 돌려 엄마를 보았다. 엄마는 늘 그랬듯 남에게 싫은 소리 한마디 못하는 얼굴로 입술만 깨물고 있었다. 엄마가 먼저 이혼하자고 했을 리가 없다. 그럼 설마 아빠예요? 아빠가 엄마한테 이혼하자고 하신 거예요?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가 뭐가 중요해? 중요한 건 네 엄마와 내가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다는 사실이지.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진 부모님의 이혼 통보에 나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다. 자식이라고 해서 부모님의 모든 사정을 알 수는 없는 노릇이지만 단 한 번도 두 분이 헤어지실 거라고는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다. 그럴 만도 했던 것이 우리 가족은 정말 오랫동안 지독한 가난과 고생을 견뎌왔고 그 긴 터널의 끝에서 이제 막 빛을 보기 시작한 참이었기 때문이다. 성공 가능성도 불투명한 사업에 모든 것을 걸고 고군분투하던 아버지와 그런 아버지를 뒷바라지하기 위해 송도의 으리으리한 오피스텔 청소부터 밤늦게까지 손에서 부업을 놓지 않으셨던 엄마. 거의 10년이라는 세월 만에 아버지의 IoT 기반 전기차 배터리 지능형 관리 시스템이 드디어 대박을 터뜨리면서 우리 가족은 숨통이 트이게 되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혼이라니 나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고요. 아빠 사업 이제 막 성공했잖아요. 우리도 이제 부자 되는 거라면서 미추홀구의 낡은 빌라를 떠나 송도의 멋진 아파트로 이사 갈 거라고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게 해주겠다고 하셨으면서 왜 모든 게 잘 풀리는 이 시점에 이혼이냐고요? 내 격앙된 목소리에 아버지는 미간을 찌푸렸다. 유나린, 조용히 못해? 어른들의 일에 네가 끼어들지 마. 엄마, 역시 엄마가 먼저 말한 거 아니죠? 그럼 아빠잖아요. 아빠가 엄마한테 헤어지자고 한 거 맞죠? 대체 왜요? 우리 엄마가 뭘 잘못했는데요? 평생 고생만 하시다가 이제야 겨우 2다리 뻗고 사실 수 있게 됐는데 왜 이제 와서 이혼을 하자는 거냐고요. 아빠, 제정신이세요? 이아토가 보자 하니까 어른들이 상의해서 내린 결론이라고 했잖니. 그럼 너는 그냥 따르면 되는 거야. 알겠어? 하리나, 그만해. 어른들의 일이니까 넌 빠져도 괜찮아. 엄마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나를 말렸다. 그 모습에 나는 더 화가 치밀었다. 그래, 하리나. 엄마는 괜찮아. 아빠가 먼저 말을 꺼낸 건 맞지만 엄마도 동의했어. 그러니까 너도 그만 아빠를 이해해줘.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빠 성공이 다 누구 덕분인데요. 엄마랑 제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생각 안 하세요? 내 생각에 엄마가 먼저 이혼을 입에 담을 리 만무했다. 만약 엄마가 이혼을 원했다면 그건 아마도 지긋지긋한 가난에 시달리던 몇 년 전이었을 것이다. 딸인 내가 보기에도 엄마는 아빠 때문에 너무나 많은 것을 희생하며 살아오셨다. 이 결혼의 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건 단연코 사업 때문에 가족을 나락으로 밀어넣었던 아빠에게 있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아빠가 먼저 엄마에게 이혼을 요구한 것이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던 나는 두 분에게 그 이유를 듣고 싶었다. 나도 이제 지쳤다. 그동안은 책임감 때문에 할인이 너를 생각해서 참고 살았지만 이제는 너도 다 컸고 아빠도 내 인생을 살고 싶어. 네, 엄마가 고생한 거 나도 잘 안다. 하지만 마음에도 없는 사람이랑 어떻게 평생을 같이 사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사랑해서 결혼하셨잖아요. 이제 와서 엄마가 지겹다고요? 세상에 그렇게 무책임한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럴 거면 차라리 더 일찍 헤어지시든가요? 엄마한테 제대로 해준 것 하나 없이
고생만 시켜놓고 이제 와서 이러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빠, 정말 너무하세요. 할인이 너는 아직 어려서 잘 모르겠지만 어른에게는 어른의 사정이란 게 있는 법이다. 네 엄마나 나나 이제 적은 나이가 아니잖니. 얼마 남았을지도 모르는 인생을 마음에도 없는 사람과 시간 낭비하며 살 수는 없는 거 아니겠냐? 됐어요. 저는 절대로 이해 못해요. 두 분이 합의하셨다니 제가 막을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제가 이 상황을 이해해야 할 의무도 없어요. 그리고 누가 마음대로 저더러 아빠랑 살래요? 저는 엄마 따라갈 거예요. 그때 조용히 있던 엄마가 입을 열었다. 그러지 마라, 할인아. 엄마는 지금 당장 너를 책임질 형편이 못 돼. 그리고 너는 잘못한 게 없잖니. 그러니까 너는 아빠랑 살아. 이제 아빠 사업도 잘 풀렸으니 너라도 그 덕 좀 보고 살아야지.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는? 그럼 엄마는 어디서 어떻게 살 건데? 설마 아빠 재산 분할도 제대로 안 해주실 거예요? 아버지는 코웃음을 쳤다. 재산 분할은 무슨, 여태 모아둔 돈이 한 푼도 없는데 분할해줄 재산이 어디 있냐? 그리고 너는 자꾸 네 엄마만 고생했다고 하는데 이 집에서 제일 고생한 사람은 바로 나야. 가족들 먹여 살리겠다고 남동공단 공장에서 박봉에 시달리다가 내 사업하겠다고 혼자 고군분투한 게 누군데? 그러니 다른 사람들은 할 말 없어. 기가 막혔다.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이혼 통보도 충격적인데 아무 잘못도 없는 엄마에게 먼저 이혼을 요구한 아빠는 그런 엄마를 빈손으로 내쫓으려 하고 있었다. 사업이 성공가도에 오른 건 불과 몇 달 전이니 법적으로 엄마와 결혼 생활 중에 번 돈은 없다는 게 그 이유였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지난 10년간 아빠는 사업을 핑계로 돈을 가져다 쓰기만 했고 우리 세 식구의 생활비와 모든 경제적 책임은 오롯이 엄마 혼자의 몫이었기 때문이다. 엄마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송도에 가서 청소 일을 하고 집에 와서는 밤새 부업까지 한 덕분에 우리는 겨우겨우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래서 나는 이 상황이 더욱 이해가 되지 않았다. 아빠의 태도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 모든 부당한 처사를 그저 묵묵히 받아들이고 있는 엄마가 더 이해되지 않았다. 보통의 경우라면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하면 그 이유라도 따져 묻거나 재산 분할이라도 유리하게 받으려고 악을 쓰는 게 정상이 아닌가. 하지만 엄마는 흥분해서 날뛰는 나를 오히려 진정시키며 아빠의 일방적인 요구를 순순히 받아들이고 있었다. 나는 그런 엄마가 너무나 가여웠고 엄마를 버린 아빠에게 참을 수 없는 배신감을 느꼈다. 어떻게든 엄마를 따라가고 싶었지만 돈 한 푼 없이 쫓겨나는 엄마는 나를 데려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나까지 짐이 되고 싶지 않은 마음에 차마 엄마를 따라 나설 수가 없었다. 결국 나는 아빠와 단둘이 그 집에 남게 되었고 한동안 아빠와는 말 한마디 섞지 않고 지냈다. 대체 왜 우리 가족은 이렇게 끝나야만 했을까? 수십 번, 수백 번을 되뇌어봐도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다. 그런데 부모님께서 법적으로 남남이 되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그토록 찾아 헤매던 이유를 마주하게 되었다. 인사드려라. 네 새엄마 되실 분이다. 어머, 네가 할인이구나. 안녕? 만나서 반가워. 나는 네 새엄마 강민아라고 해. 우리 앞으로 잘 지내보자꾸나. 내 앞에 서 있는 여자는 아빠보다 한참은 어려 보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값비싼 명품으로 치장하고 있었다. 뭐요? 새엄마라니요? 지금 이게 다 무슨 소리예요, 아빠? 새엄마라니? 설마 아빠 그동안 다른 여자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부모님의 이혼 서류에 찍힌 도장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아빠는 내 앞에 보란 듯이 새엄마를 데려왔다. 그제야 나는 아빠가 그동안 나와 엄마를 속이고 외도를 해왔다는 끔찍한 사실을 깨달았다. 어쩐지 아빠가 별다른 이유 없이 그런 결정을 할 사람이 아니었는데 남은 인생을 운운하며 엄마에게 마음이 떠났다고 말했던 것이 결국 이런 추악한 이유 때문이었던 것이다. 그런 사실을 감쪽같이 숨기고 엄마를 헌신짝처럼 내버린 아빠라니 내게는 엄청난 충격일 수밖에 없었다. 불륜이니 이혼이니 하는 막장,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바로 내 현실이 되다니. 드라마에서나 보던 파렴치한 인간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에
나는 깊은 절망에 빠졌다. 아빠, 똑바로 말해봐요. 그동안 다른 여자 만나고 있었냐고 제가 묻잖아요. 유나린, 새엄마 앞에서 말버릇이 그게 뭐냐? 누가 누구 새엄마인데요? 묻는 말에나 대답하세요. 그동안 저랑 엄마 몰래 바람 피우고 있었냐고요. 이혼하자마자 새엄마라고 데려올 정도면 대체 저 아줌마랑은 언제부터 만난 거냐고요? 뻔뻔하게 내 앞에 저 여자를 데려온 게 자랑이에요? 아빠에게도 사정이 있었다고 다 말했잖니. 언제 만났는지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 그리고 설령 그게 중요한 문제라고 해도 네가 지금 우리 앞에서 소리 지르고 행패 부리는 게 옳은 행동이냐?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 아빠가 한번 말해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아빠 뒷바라지 하느라 평생을 고생한 엄마가 쫓겨나듯 이혼당하고 며칠 뒤에 아빠가 새엄마라며 젊은 여자를 데려왔는데 이런 상황에서 멀쩡하게 있을 자식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아빠가 제 입장이라도 침착할 수 있겠냐고요. 그렇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 어차피 나와 네 엄마는 이혼했고 이제는 법적으로 완벽한 남이야. 그런 내가 재혼하겠다는 게 뭐가 잘못된 일이냐? 그게 불륜으로 시작된 관계라면 이야기가 다르죠. 두 사람이 만난 지 며칠 만에 재혼 생각까지 했을 리는 없고 이혼 전부터 부적절한 사이였다는 게 확실하잖아요. 아, 이제야 모든 게 이해되네요. 저 여자 때문에 엄마한테 그딴 소리를 하신 거군요.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느니,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다느니 그런 말도 안 되는 변명들을 늘어놓으셨던 거냐고요? 뒤늦게 모든 진실을 알게 된 나는 배신감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려왔다. 두 분이 큰 다툼 없이 이혼하셨을 때만 해도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아빠의 말처럼 어른들의 사정이 있겠거니 애써 넘겨보려 했다. 하지만 그 이유가 결국 아빠의 추악한 외도 때문이었다는 사실에 나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껴야만 했다. 그리고 그런 파렴치한 짓을 저지르고도 딸인 내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새 여자를 소개하는 아빠가 너무나 끔찍하고 역겹게 느껴졌다. 내 아버지라는 사람이 이렇게나 이기적이고 추악한 인간이었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다. 네 엄마도 순순히 받아들인 일을 왜 하리니? 네가 난리야? 우리가 이혼했다고 해도 너는 내 딸이고 그런 너는 아빠의 새로운 인생을 지지하고 응원해줘야 하는 거야. 아빠도 이제 새 인생을 살고 싶다. 그러니 우리 결혼 축복해다오. 결혼식은 몇 달 뒤에 올리기로 했으니 그렇게 알도록. 나더러 아빠 재혼을 축하해달라고요? 그게 지금 아빠라는 사람이 자식한테 할 소리예요? 나는 당신들 축하 못해요. 아니, 안 해요. 우리 엄마가 어떤 고생을 하고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불륜으로 재혼하겠다는 아빠를 축하할 수 있겠어요? 이럴 거면 저도 이 집에서 나갈래요. 엄마 힘드실까 봐 아빠 옆에 붙어 있었는데 더는 아빠랑 못 살 것 같아요. 당신 같은 사람이 내 아빠라는 게 너무 끔찍하고 창피해요. 이하토가 정말 유나린 당장 그만두지 못해. 네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이렇게 철이 없어. 내 옆에 서서 가만히 상황을 지켜보던 여자가 팔짱을 끼며 비웃듯 말했다. 자기 하나밖에 없는 딸이라더니 너무 오냐오냐 키운 거 아니야? 애가 왜 저 모양이야? 내가 아니라 제 엄마가 그랬지. 전처가 워낙 사람이 무르고 순해서 애한테 싫은 소리를 못했거든. 그래도 그동안은 철이 일찍 들어서 고분고분 착한 줄 알았는데 저놈이 뒤늦게 사춘기가 온 건지 얘 할인이라 그랬나? 너 이제 대학생이라며? 그런데도 아직 철없이 이래도 되는 거니? 어른들한테는 어른들만의 사정이라는 게 있는 거야. 어디서 싸가지 없게 불륜이니 바람이니 그딴 소리를 입에 담아. 그러는 아줌마는요? 보아하니 우리 아빠보다 한참 어린 것 같긴 해도 나보다는 대여섯 살은 많아 보이는데 그런 아줌마는 나이 먹을 만큼 먹은 사람이 살이 분별도 못해요? 뭐? 뭐라고? 너 지금 뭐라고 했어? 가정 있는 남자 건드리면 안 된다는 것도 몰라요? 유부남이랑 사귀는 게 불륜이고 그게 죄라는 것도 모르냐고요. 너야말로 뭘 한참 몰라서 이러는 모양인데 요즘 세상의 불륜은 아무것도 아니야. 간통죄 없어진지도 모르니? 그리고 네 엄마도 조용히 물러났는데 왜 네가 나서서 난리야. 너 자꾸 이런 식으로 굴면 너만 손해다. 네 엄마는 이제 끈 떨어진 년이고 네 아빠의 세부인은 나야.
그럼 네가 이제 누구한테 잘 보여야겠니? 그 여자는 내게 훈계하듯 말하고는 아빠의 팔에 다정하게 매달렸다. 자기야, 우리 할인이가 아직 현실 파악이 안 되나 봐. 그래도 어떡해. 우리가 이해해야지. 아직 어리잖아. 네가 지금이야 현실 부정함에 악다구니를 쓰지만 너는 결국 네 아빠를 용서할 수밖에 없을걸. 그게 아니면 너 혼자 땡전 한 푼 없이 나가서 잘 살아보든가. 그래봐야 이제 겨우 20살짜리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괜히 한겨울에 길바닥에 나앉고 싶지 않으면 나한테 잘 보여. 알았지? 나를 비웃으며 다정하게 붙어있는 아빠와 그 여자를 보며 나는 치가 떨렸다. 어떻게 아빠가 나와 엄마에게 이럴 수 있는지 너무나 원망스럽고 용서할 수가 없었다. 두 사람은 이제야 진정한 사랑을 만난 것이라며 떠들어댔지만 내가 보기에는 아빠가 사업으로 돈을 벌게 되었다는 걸 알고 접근한 꽃뱀 같기만 했다. 그리고 아빠는 착한 조강지처를 버리고 그 꽃뱀에게 넘어간 어리석은 남자였다. 그날 밤 나는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집을 뛰쳐나와 엄마에게로 향했다. 당장 엄마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무슨 방법이든 찾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오는 길에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이혼 후에라도 전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면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정보를 발견했다. 늦었지만 아직 방법이 있다고 생각한 나는 엄마를 설득해 아빠에게 복수를 할 생각이었다. 그런데 월세방에서 나를 맞이한 엄마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담담한 표정이었다. 엄마, 아빠가 재혼한대. 나한테 새엄마랍시고 젊은 여자를 데려와서는 내가 따졌더니 어린애가 뭘 아냐면서 오히려 나한테 화를 내더라고. 아빠가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난 정말 우리 아빠가 그런 사람인 줄은 몰랐어. 그런 사람이 내 아빠라니 너무 끔찍하고 넌더리가 나. 우리 할인이 많이 속상했겠구나. 너무 속상해하지 마. 엄마는 할 말이 그것밖에 없어. 지금 내 속상함이 문제야? 아빠가 재혼하겠다고 한다니까. 그건 이미 엄마랑 헤어지기 전부터 그 여자를 만나고 있었다는 거잖아. 둘이 하는 말 들어보니까 이미 한참 오래된 사이 같던데 불륜이 확실해. 그래. 네 아빠가 괜히 이혼하자고 그런 건 아니겠지. 그런데도 엄마는 왜 이렇게 침착해? 설마 다 알고 있었어? 아빠가 이혼하자고 했을 때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했냐고? 그걸 알면서도 그냥 이혼해 준 거야? 대체 왜? 나는 답답한 마음에 소리쳤다. 엄마, 이제라도 이러고 있으면 안 돼. 엄마 권리 찾아야지. 소송하자. 응? 내가 알아보니까 이혼한 뒤에도 3년 안에는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대. 상간녀랑 아빠한테 각각 청구할 수 있다니까. 우리 그거 하자. 응? 할인아, 엄마는 더 이상 너희 아빠랑 얽히고 싶지 않아. 괜찮아. 그게 무슨 답답한 소리야. 왜 엄마만 당해야 해? 엄마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엄마만 이렇게 당해야 하냐고. 아빠 사업 성공한 거 다 그 여자 좋은 일만 시킬 거야? 그 여자 완전히 꽃뱀이야. 처자식 있는 남자 대놓고 꼬드기는 거 보면 모르겠어? 엄마는 정말 괜찮아, 할인아. 엄마는 다 괜찮으니까 너는 새엄마한테 잘해드려. 엄마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그저 웃으며 괜찮다고만 할 뿐이었다. 그동안 엄마가 우리 가족을 위해 얼마나 희생하며 살아왔는지 알기에 나는 그런 엄마가 너무나 가여워 눈물이 났다. 아빠의 사업 성공은 전부 엄마의 공이었다. 그러니 이제 와서 그 모든 행복을 누려야 할 사람은 그 꽃뱀 같은 여자가 아니라 바로 우리 엄마여야만 했다. 어릴 적 내 기억 속의 우리 집은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화목하고 따뜻했다. 아빠는 남동공단에 있는 자동차 부품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하셨고 엄마는 아빠가 벌어오시는 돈으로 알뜰살뜰 살림을 꾸리셨다. 부족한 부분은 부업으로 메꾸시며 덕분에 우리 가족은 한 달에 한 번은 외식을 하고 가끔은 월미도로 나들이도 가며 소박하지만 즐겁게 살았다. 그랬던 우리 가족이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한 것은 어느 날 아빠가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하겠다고 선언하셨을 때부터였다. 평생을 회사원으로 살다 정년 퇴직하실 줄 알았던 아빠의 갑작스러운 포부에 엄마는 깜짝 놀라셨다. 사업이라니요, 여보? 무슨 사업을 하시려고요? 당신이 전에 그랬잖아.
전기차 충전할 때마다 일일이 카드 태그하는 거 번거롭다고. 스마트폰 앱으로 한 번에 결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이야. 내가 그 얘기를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이거 특허 내면 대박 날 것 같아. 누가 먼저 하기 전에 내가 해보는 게 어떨까? 하지만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하는 건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요? 할인이도 아직 어린데 나는 확신이 있어. 무조건 성공할 거야. 이 사업만 잘 되면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다고. 남들처럼 평생 월급쟁이로 사느니 꿈을 한번 펼쳐봐야지. 남자라면 기회를 잡을 줄도 알아야 하는 거 아니겠어? 늘 아빠의 의견을 존중했던 엄마는 결국 아빠의 결심을 믿어주셨다. 알겠어요. 당신 생각이 그렇다면 저도 따를게요. 생활비는 제가 어떻게든 해볼 테니 당신은 하고 싶은 일에만 집중해요. 그렇게 아빠는 회사에 사직서를 냈고 우리 집 작은 방 하나를 사무실 삼아 밤낮으로 연구에 매달렸다. 하지만 자본도 인력도 없는 상태에서 기술 개발은 쉽지 않았다. 아빠가 연구에 매진하는 사이 엄마는 하루아침에 집안의 가장이 되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여러 집을 돌며 청소 일을 하셔야 했다. 나는 그런 엄마를 보며 속이 상했지만 아빠의 꿈을 위해 희생하는 가족들을 보며 나 역시 철이 들 수밖에 없었다. 나는 비싼 학원비 때문에 웹디자이너의 꿈을 접고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국립대에 진학하기 위해 혼자서 악착같이 공부했다. 다행히 인하대학교에 장학금을 받고 입학할 수 있었고 그때 마침 아빠에게도 좋은 소식이 들려왔다. 투자자를 찾아 백방으로 뛰어다니던 아빠가 드디어 투자자를 구한 것이다. 외부 투자를 받게 되면서 아빠의 기술 개발은 급물살을 탔고 마침내 바라던 대로 특허권을 신청하고 제품화에 성공하며 큰 돈을 벌게 되었다. 그렇게 지긋지긋한 가난이 끝나고 행복이 찾아왔다고 믿었던 바로 그 순간 아빠는 엄마에게 이혼을 요구했던 것이다. 그리고 얼마 뒤 새엄마를 데려왔고 두 사람은 내 의견은 안중에도 없이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렇게 망연자실하게 아빠의 재혼 날짜만 기다리던 어느 날 나는 더욱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되었다. 할인아, 엄마 재혼하게 됐어. 엄마의 폭탄 선언이었다. 뭐? 재혼? 아빠가 아니라 엄마가 먼저 재혼한다고? 그동안 너한테 말 못해서 미안해. 엄마도 이제 새 출발하고 싶어서 좋은 사람이 생겼거든. 누군데? 어떤 사람인데? 괜히 이상한 사람인 거 아니야? 설마 아빠한테 배신당하고 외로워서 홧김에 결혼하려는 건 아니지? 엄마의 재혼 소식에 나는 놀라면서도 덜컥 걱정이 앞섰다. 순진한 우리 엄마가 또 상처받을까봐 불안했다. 하지만 그건 나의 기우에 불과했다. 그런 거 아니야. 걱정할 일 없어. 사실 아주 오래전부터 알던 사이였어. 엄마의 첫사랑이었거든. 첫사랑이라고? 세상에? 엄마에게는 결혼까지 약속했지만 집안의 반대로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아픈 첫사랑이 있었다고 했다. 너무나 좋은 사람이었기에 그 사람의 앞길을 막고 싶지 않아 엄마가 먼저 매몰차게 이별을 고했다고 했다. 그리고 수십 년이 흘러 아빠와 이혼을 고민하던 시기에 우연히 그 사람과 재회하게 된 것이었다. 어떻게 다시 만났는데? 엄마가 연락했어? 아니, 정말 우연처럼 만났어. 혼자 너무 힘들어서 무료 법률 상담을 해준다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는데 거기서 그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된 거야. 알고 보니 그 변호사님이 그 사람 회사 고문 변호사였더라고. 그 아저씨는 혼자였어? 나랑 헤어진 뒤로 다른 사람 안 만나고 혼자 지냈다고 하더라고.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뭉클했다. 나는 엄마가 이제라도 진정으로 사랑받으며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엄마, 나는 엄마 재혼 찬성이야. 아니, 무조건 해야 해. 그동안 아빠랑 나 때문에 희생만 하고 살았잖아. 이제는 엄마 자신을 위해 살아. 엄마에게 그런 애틋한 러브 스토리가 있었다는 것을 몰랐던 나는 엄마의 재혼 소식이 아빠의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기뻤다. 고생만 했던 엄마에게 운명 같은 사랑이 다시 찾아왔다는 사실이 너무나 다행스러웠다. 그런데 1년 전에 다시 만났다고? 그럼 아빠랑 이혼하기 몇 달 전이잖아. 설마 엄마도 미리 이혼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네가 오해할까 봐 말하기 조심스럽지만 사실 그때
네 아빠는 이미 그 여자를 만나고 있었어. 엄마도 진작 알고 있었단다. 엄마의 말에 따르면 아빠의 외도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오래전에 시작되었다고 했다. 투자자를 구하겠다며 밖으로 나돌던 시기에 송도의 한 고급 스크린 골프장에서 지금의 그 상간녀를 만났던 모양이었다. 어느 날 네 아빠 카드 명세서에서 호텔 결제 내역을 보게 됐어. 설마 하는 마음에 그 호텔로 찾아갔는데 아빠가 그 여자랑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나오는 걸 내 두 눈으로 봤어. 그날 엄마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단다. 믿었던 남편의 배신을 목격하고도 엄마는 가정을 지키고 싶었다고 했다. 내가 결혼하기 전까지는 아빠가 잠시 실수한 것이라 믿고 어떻게든 참아보려 했다고. 하지만 아빠는 엄마 몰래 대출까지 받아가며 그 여자에게 명품 가방과 비싼 옷들을 사주고 고급 레스토랑에 데려가는 등 사치를 부리고 있었다. 우리 세 식구 한 달 생활비보다 더 큰 돈을 그 여자에게 쓰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우리 딸 급식비 걱정하며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었는데 말이야. 그 사실을 알고 나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더라. 그래서 엄마도 이혼을 준비하기 시작했던 거야. 엄마 바보야. 왜 혼자 그런 걸 다 참고 있었어? 나한테라도 말하지. 네, 아빠랑 똑같은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았어. 그리고 사실 그때까지도 흔들리고 있었어. 네 아빠가 그 여자를 정리하고 가정으로 돌아온다면 없는 일로 하고 덮어주려고 했거든. 엄마는 정말 바보다. 한 번 바람 피운 사람이 두 번은 못 피겠어? 나 같았으면 당장 머리끄덩이라도 잡았을 거야. 그래, 네 말이 맞다. 네 아빠가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지금도 용서가 안 돼. 끝까지 뻔뻔하게 이혼을 요구하는 걸 보면서 내가 뭘 믿고 그 사람을 위해 희생했나 싶더라. 그래서 엄마한테도 이제야 기회가 온 건지도 몰라. 엄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하리나, 네가 그렇게 말해주니 엄마도 마음이 놓인다. 그런데 엄마가 마냥 당하기만 하는 바보는 아니야. 엄마가 무슨 일을 준비했는지 알면 너도 깜짝 놀랄 거다. 그리고 며칠 뒤 엄마의 말이 무슨 뜻이었는지 알게 되었다. 아빠의 회사에 그야말로 발칵 뒤집히는 사건이 터진 것이다. 엄마가 아빠의 사업 자산 전체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고 모든 것이 정지되어 버렸다. 아니, 내가 개발한 기술인데 왜 나한테 권리가 없다는 말이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오. 변호사님, 뭐라고요? 이게 다 당신 게 아니었다는 말이야? 그럼 우린 어떻게 되는 건데? 그 여자가 작정하고 당신이랑 나 망하게 하려고 이런 거잖아. 아빠와 상간녀는 집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난리를 쳤다. 아빠는 순하고 바보 같기만 했던 엄마가 자신의 뒤통수를 칠 줄은 꿈에도 몰랐다는 듯 망연자실한 표정이었다. 나는 그 모든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며 속으로 웃고 있었다. 사실 아빠가 특허를 등록할 당시 몇몇 핵심 기술에 대한 권리를 엄마 명의로 해두었던 것이다. 사업 아이디어의 최초 제공자가 엄마였기에 엄마가 내 아이디어니까 나한테도 권리를 줘요 라고 말했고 당시 사업 성공에 취해 있던 아빠는 대수롭지 않게 엄마의 말을 들어주었던 것이다. 살림이나 하던 여자가 뭘 알겠어라며 무시했던 아빠의 오만이 결국 자신의 발목을 잡은 셈이었다. 엄마 앞으로 명의를 해준다고 해도 엄마가 뭘 할 수 있겠냐며 선심 쓰듯 넘겨주었던 그 계약서가 이혼 후에도 법적으로 유효했던 것이다. 그렇게 엄마는 이혼하자마자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했고 법적 절차에 따라 아빠는 사업의 근간이 되는 핵심 특허권을 모두 빼앗기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게 되었다. 그러자 더욱 우스운 일이 벌어졌다. 돈밖에 모르던 상간녀는 아빠가 무일푼이 되자마자 미련 없이 그를 떠나버렸다. 호화롭게 준비되던 결혼식은 당연히 물거품이 되었다. 그리고 엄마가 새아빠와 재혼하며 나까지 아빠를 떠나자 아빠는 완벽하게 혼자가 되었다.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아빠는 엄마를 찾아와 무릎을 꿇고 사죄했다. 지영아, 내가 잘못했다. 내가 정말 바보였어. 당신이 나한테 얼마나 헌신했는데 내가 그걸 잠시 잊었나 봐. 제발 나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엄마는 차가운 눈으로 그런 아빠를 내려다보았다. 당신 참 뻔뻔하네. 그런 사과는 진작 했어야지.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해봐야
조금도 진심으로 들리지 않는데. 아니야, 진심이야. 내가 잠깐 정신이 나갔었나 봐. 그런 꽃뱀 같은 여자한테 빠져서 당신 같은 보석을 몰라보고 정말 반성하고 있어. 제발 용서해줘. 응? 1년 전이었다면 당신의 그 가증스러운 눈물에 또 속아 넘어갔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이제는 너무 늦어버렸어. 나 더 이상 예전의 바보 같은 김지영이 아니야. 우리 딸 하린이가 그러더라고. 엄마가 더는 희생하지 말고 엄마 자신으로서 행복해졌으면 좋겠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어. 내가 행복해야 우리 딸도 행복해지겠구나. 그래서 나도 더는 의미 없는 희생은 하지 않기로 했어. 그러니 뒤늦은 후회는 당신 혼자 실컷 해. 나는 이제 내 행복을 찾아갈 거니까. 엄마는 단호하게 돌아섰다. 이제 엄마의 옆에는 누구보다 든든한 내 편이 생겼다. 평생을 엄마 한 사람만을 그리워하며 기다려온 새아빠는 엄마를 세상 누구보다 아끼고 사랑해 주었다. 성공한 사업가인 새아빠 덕분에 엄마는 더 이상 고생하지 않아도 되었다. 새아빠는 나 역시 친딸처럼 예뻐해 주셨고 우리 세 사람은 비로소 내가 그토록 꿈에 그리던 진정한 행복을 찾게 되었다. 스스로의 힘으로 행복을 쟁취한 엄마가 나는 너무나 자랑스러웠다. 그리고 그런 엄마를 보며 나 또한 더 단단하고 강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